2026년을 앞두고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바뀝니다. 단순히 집값 이야기만이 아니라 거래 질서부터 청년 주거 지원, 임대시장 관리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감독 체계 강화입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감독원, 가칭기지만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불법 전매, 시세 교란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불법이나 편법 거래에 대해 훨씬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데 단기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주거 지원 제도로 가져가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임대 관리업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이나 일부 주택 중심으로 관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임대형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 관리 업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관리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고 임대 시장 전반의 질서도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관리 부실이나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관련 제도 변화도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5년 9월까지였습니다. 이 기한이 2026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전환을 고민 중이었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부동산 제도 변화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며 임대시장과 청약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대책보다는 시장 구조와 질서를 다듬는 쪽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어떤 법적 쟁점들이 생길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 청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가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